경복궁의 비밀, 정도전의 설계도에 담긴 이상.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 왕조의 설계자로 불리는 정도전.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새 왕조의 물리적 기틀을 마련한 건축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경복궁 설계에 담긴 그의 정치 철학과 유교적 이상,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미묘한 균형까지. 600년 전 정도전이 그린 청사진 속에는 어떤 비밀과 이상이 숨겨져 있었는지 경복궁 곳곳에 새겨진 조선 창업의 드라마를 함께 살펴봅니다. 조선 개국과 한양 천도, 정도전의 역할. 1392년 7월 고려 왕조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로 즉위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조의 변화는 단순히 왕실의 성씨가 왕에서 이로 바뀐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국가 운영 철학과 통치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새 왕조 창업의 사상적 토대를 닦은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고려 말 무신 세력에 의해 좌우되던 국정을 바로잡고 유교적 이념에 기초한 새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성계와 함께 혁명적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도전에게는 이 새로운 이념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은 그 수도에 담겨 있다. 정도전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저서 조선경국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새 왕조의 수도를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아닌 한양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권력의 상징적 단절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통치 철학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상이었습니다. 건축사학자 김동욱 교수는 정도전의 한양 천도 구상은 단순한 정치적 의도를 넘어 유교적 이상국가를 물리적으로 실현하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에게 도성의 건설은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닌 하늘의 질서를 땅에 구현하는 우주론적 작업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한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풍수지리적 기란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성지라는 저술에서 이상적인 수도의 조건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방어에 유리한 지형일 것. 둘째, 백성들이 살기 좋을 것. 셋째, 교통이 편리할 것. 넷째, 물자 공급이 원활할 것. 이러한 실용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한양이 선택되었고 1394년 10월 공식적인 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양으로의 천도와 함께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궁궐의 건설이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인 궁궐은 새 정권의 이념과 비전을 담아내야 했습니다. 정도전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경복궁의 설계와 건설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경복궁은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치 철학과 세계관을 담은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라고 역사학자 한영우 교수는 말합니다. 정도전은 궁궐의 배치와 구조를 통해 유교적 통치 이념과 권력 구조를 물리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경복궁의 공사는 태조 3년 12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9월에 완성되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웅장한 궁궐 건축이 완성된 것은 당시 조선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함께 새 왕조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경복궁의 설계 과정에서 중국 주나라의 궁궐 제도를 참고하면서도 조선만의 특색을 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 역시 정도전의 제안으로 정해졌습니다. 경복은 중국 고전시경에 나오는 구절로 큰 복을 누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새 왕조가 백성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염원과 함께 유교 경전을 중시하는 정도전의 학문적 배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왕의 거처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구축하고자 했던 국가 권력 구조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궁궐의 공간 배치를 통해 왕권과 신권의 균형, 즉 유교적 군신 공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정도전의 정치 철학은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경복궁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하려는 정도전의 설계도에 담긴 이상입니다.
경복궁 설계의 이념과 풍수지리적 해석. 경복궁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은 그 규모와 웅장함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건축물 배후에는 단순한 미적 과시나 권력의 상징을 넘어선 정교한 사상적, 철학적 체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경복궁의 설계를 통해 조선 왕조의 통치 철학과 우주관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경복궁의 배치는 크게 두 가지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적 위계 질서와 정치 철학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이 두 원리는 때로는 조화롭게, 때로는 긴장 관계를 이루며 경복궁의 공간 구성에 반영되었습니다.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경복궁의 입지는 이상적입니다. 북쪽의 북악산을 주산으로, 동쪽의 낙산,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남산을 사신에 비유하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형국입니다. 궁궐 앞으로는 청계천과 한강이 흘러 물이 되어 재물이 모이고 나라가 번영한다는 장풍득수의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배치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풍수 이론을 적용한 걸작이라고 풍수지리 연구자 최창조 교수는 설명합니다. 특히 정도전은 비복풍수의 개념을 활용해 자연지형의 부족한 부분을 인공적으로 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악산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하여 궁궐의 정전인 근정전을 약간 남쪽으로 치우치게 배치한 것이나 경복궁 서쪽의 물길이 부족하다고 보고 인공 연못인 향원지를 조성한 것은 이러한 비복풍수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설계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정치 철학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 등의 저서에서 제시한 군신공치의 이념, 즉 왕과 신하가 함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사상을 경복궁의 공간 구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복궁의 핵심 건물인 근정전과 사정전의 배치입니다. 근정전은 왕의 공식적인 국정 운영 장소지만 그 바로 뒤에 위치한 사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일상적인 정무를 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두 건물의 근접성은 왕권과 신권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역사학자 이태진 교수는 왕이 근정전에서만 정사를 본다면 그것은 독단적 권력 행사가 될 수 있지만 사정전에서 신하들과 매일 소통하며 정사를 논하게 함으로써 정도전은 유교적 공치의 이상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려 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경복궁의 중심축이 되는 선은 왕의 권위와 유교적 위계 질서를 상징합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 강령전, 교태전으로 이어지는 이 직선축은 남쪽 양에서 북쪽음으로 갈수록 더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이 되는 구조로 유교적 세계관의 질서와 위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합니다. 한편 경복궁의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행정과 의례를 담당하는 건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동쪽의 자선당과 만춘전은 왕비의 거처로 음의 공간이었고 서쪽의 경회로와 향원정은 연회와 접견의 장소로 양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서 배치 역시 음양오행설에 기반한 것으로 우주의 조화로운 질서를 궁궐 공간에 구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유교적 왕도 정치의 이념을 3차원으로 구현한 정치적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라고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는 말합니다. 그것은 새 왕조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상을 공간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이러한 구상에는 역설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경복궁은 왕권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제한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훗날 태종, 세종을 거쳐 조선의 국가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조정을 낳았습니다.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 공간 배치의 정치학. 경복궁의 남쪽 정문인 광화문에서부터 중심 전각인 근정전에 이르는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이 공간 배치에는 정도전이 구상한 정교한 정치학이 숨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 흥례문, 근정문을 지나 근정전에 이르는 이 길은 세속에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상징적 여정을 의미합니다. 광화문에서 근정전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은 유교적 세계관의 핵심인 예의 공간적 구현이라고 건축사학자 김도경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지대와 정교하게 배치된 문들을 통해 왕권의 신성함과 위엄을 체험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광화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흥례문은 예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세속의 질서와 궁궐의 신성한 질서가 나뉘는 경계를 상징합니다. 이 문을 지나면 외조라 불리는 넓은 마당이 펼쳐지고 다시 근정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내조인 근정전 앞마당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구성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의례적 거리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강문과 마당의 크기와 비율이 정도전의 유교적 통치 이념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조의 넓은 공간은 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모여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었습니다. 이는 왕이 신하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정도전의 공론정치 이념을 반영합니다. 반면 근정전으로 향하는 계단과 월대는 왕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높이는 장치였습니다. 정도전은 굳이 높은 언덕 위에 근정전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왕이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천명을 받들어 통치한다는 유교적 관념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역사학자 조강일 교수는 분석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의 거리가 약 200m로 당시 조선의 표준 단위로 정확히 350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중국 명나라 자금성의 중심축 길이에 비하면 짧은 편인데 정도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국보다 축소된 규모는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용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짧은 중심축은 왕과 신하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줄여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라고 궁궐 연구가 유홍준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광화문에서 근정전까지의 공간 배치는 정도전이 꿈꾼 유교적 이상국가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세우면서도 동시에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군신 공치의 이념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걸작이었던 것입니다. 왕과 신하의 공간, 교태전과 사정전의 상징성.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공간은 왕의 사정 영역인 교태전과 왕이 신하들과 정무를 보던 사정전입니다. 이 두 공간의 배치와 구조는 정도전이 구상한 이상적인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교태전은 왕과 왕비의 침전으로 경복궁의 가장 북쪽에 위치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북쪽은 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인 왕의 침전이 이곳에 배치된 것은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교태전의 이름은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왕과 왕비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이는 음양의 조화를 통해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유교적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궁궐문화연구자 정옥자 교수는 설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교태전이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면서도 사정전과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왕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그가 언제든 정무를 볼 수 있는 공간적 배려였습니다. 반면 사정전은 근정전 바로 뒤에 위치한 건물로 왕이 일상적으로 신하들을 만나 국정을 논의하던 장소입니다. 정사를 다루는 정전이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이곳은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정전의 규모와 위치는 정도전의 정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입니다라고 역사학자 한명기 교수는 말합니다. 근정전이 의례적, 상징적 공간이라면 사정전은 실질적인 정치 공간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사정전을 더 중요시했고 이는 그가 추구한 공론 정치의 이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정전의 구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왕이 앉는 용상이 있는 북쪽 벽면에는 계수계명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는데 이는 항상 경계하고 사리를 밝게 분별하며 도리를 지키고 겸손하라는 의미로 왕에게 유교적 덕목을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또한 사정전은 동쪽의 만춘전, 서쪽의 사연전과 가까이 배치되었는데 이 공간들은 각각 왕비와 세자가 정무를 보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배치는 왕실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전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교태전과 사정전의 관계는
조선 왕조가 지향했던 군주는 존엄하되 독단적이지 않은 통치 이념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는 평가합니다. 왕은 사적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항상 국정을 가까이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도전이 경복궁 설계에 담아낸 유교적 통치자의 이상적 모습이었습니다. 경복궁에 담긴 정도전의 유교적 이상과 한계. 경복궁은 정도전의 유교적 이상이 건축으로 표현된 거대한 상징체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의 거처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국가 운영 원리와 철학을 공간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이상적 설계에는 태생적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정도전이 경복궁에 담아낸 가장 중요한 유교적 이상은 예치의 원칙이었습니다. 예란 단순한 의례나 형식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도덕을 유지하는 근본 원리였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에서 예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고 강조했는데 이 원칙이 경복궁의 모든 공간 배치에 반영되었습니다. 예컨대 경복궁 내 건물들은 철저한 위계 질서에 따라 배치되었습니다. 중앙에는 왕의 공적 업무 공간인 근정전과 사정전이, 북쪽에는 왕의 사적 공간인 강령전과 교태전이, 동서쪽에는 각각 왕비와 세자의 공간이 위치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공간 구분은 유교적 위계 질서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경복궁을 예의 공간적 구현으로 설계했다고. 성균관 때 이기동 교수는 설명합니다. 궁궐의 모든 요소가 유교적 위계와 질서를 가시화함으로써 그곳에 거주하는 왕과 신하들이 자연스럽게 유교적 가치를 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유교적 이상은 공론의 가치였습니다. 정도전은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경복궁 내 정무공간의 배치에 반영되었는데 특히 사정전에서 정기적으로 열린 경연과 차대는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정사를 의논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이러한 이상에는 현실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구상한 군신공치의 이념이 왕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는 군주가 등장할 경우 경복궁의 공간 구조는 오히려 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상적 유교국가를 꿈꾸었지만 현실 정치에서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라고. 역사학자 김용덕 교수는 말합니다. 이 근본적 긴장이 결국 그의 비극적 최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자신이 설계한 경복궁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그가 설계한 경복궁에 담긴 이상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유교적 이상은 조선 5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추구되었지만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통치 철학과 이념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그의 비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갈등, 경복궁 공간이 말해주는 조선의 미래.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조선 500년의 정치적 미래를 예견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구현한 공간 속에는 조선 정치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화두, 즉 왕권과 신권의 갈등과 균형이라는 주제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공간 배치는 표면적으로는 왕의 권위를 드러내면서도 그 이면에는 왕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장치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사정전을 중심으로 한 정무공간의 구성은 왕이 반드시 신하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야 함을 건축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설계는 왕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왕을 구속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졌습니다라고. 건축사학자 홍순민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긴장이 조선 정치사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공간적 긴장은 이후 조선 역사에서 실제로 표출되었습니다. 태종과 세종은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통치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재해석하고 변형시켰습니다.
특히 세종은 경복궁 동쪽에 지편전을 설치하여 학자들의 연구와 토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정도전의 공론정치 이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조 이후 월산대군의 시대에 이르러 경복궁은 점차 위상이 약해지고 창덕궁이 주 거처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실용적 선택이 아니라 정도전의 설계에 담긴 군신공치 이념으로부터 점차 이탈하는 정치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창덕궁은 경복궁에 비해 왕의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가 더 모호하고 왕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라고. 궁궐 연구가 이응묵 교수는 지적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군주권이 더 강화되는 조선 정치사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경복궁 공간이 암시했던 정치적 긴장은 조선 후기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탕평책을 추진한 영조와 정조는 신권과 왕권의 균형을 새롭게 모색했으며 정조는 수원화성이라는 새로운 정치 공간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도전의 설계에 담긴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거의 300년 동안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복원되었는데 이 시기의 경복궁은 정도전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재건은 외세의 위협 속에서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라고. 역사학자 안병옥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미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었고 결국 조선 왕조의 쇠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경복궁은 정도전의 이상이 담긴 청사진에서 시작하여 조선 500년의 정치적 변화와 갈등을 고스란히 담아낸 살아있는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복궁을 방문할 때 우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조선의 정치사가 응축된 정도전의 꿈과 그 변주의 흔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복궁의 비밀, 정도전의 설계도에 담긴 이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600년 전 정도전이 꿈꾸었던 이상국가의 청사진이 경복궁의 공간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왕의 거처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유교적 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체제를 건축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구상한 군신공치의 이상은 경복궁의 공간 배치, 특히 근정전과 사정전의 관계, 광화문에서 교태전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의 구성에 정교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 정치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낳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정도전 자신은 그가 설계한 궁궐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비전은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문화적, 정치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조선 유학의 두 거장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도전이 심은 유교적 이상이 조선 중기 두 대학자에 의해 어떻게 발전하고 심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복궁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정도전의 설계 의도와 상징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닌 조선 창업의 이상과 꿈이 담긴 공간으로서 경복궁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